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상황 직접 묻겠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의 이정현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네, 어젯밤에 두 분이 만나셨잖아요. 네네네. 네, 대화가 좀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았나 봐요. 네네. 어쩐 대화가 좀 오갔는지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한덕수 후보 측에서 직접 만나자고 제안을 했었고, 마침 연락이 와서 어제 약 한 70여 분간 만났습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주였었지만, 저희들, 한덕수 후보 측은 단일화 안이 있습니다. 네, 그 안이 뭐냐면 전적으로 이 국민의힘 당과 당 후보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네,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제안을 해라. 어떤 것도 그대로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체가 그쪽에서 안만 제시하면 시행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런 안을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제기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냥 맞선 보는 정도로 네, 했고 오늘 다시 4시 반에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못다한 얘기들을 오늘 많이 하게 되고 오늘 상당한 진전을 기대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 말로는 4시 30분 한덕수 후보 기자회견이 오히려 회동에 좀 독이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이 좀 있어요. 회동 전에 기자회견을 왜 하신 걸까요? 아니 그런 정도로 신경이 쓰여져 할 것 같다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아하. 아니 전부 각자가 자기 의견과 얘기들을 하고 더구나 이제 당의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사방천지에서 많은 얘기들을 다 하고 그런 것들이 한 줄도 빠짐없이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는 마당에 네. 아니 이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회견이 아니라 입장 발표문을 통해서 못할 소리 했습니까? 지금은 국가 위기다. 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치를 바꿔가지고 경제와 통상과 사회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개헌을 해야 된다. 네. 그 개헌을 방법으로 해서 자기는 쭉 그동안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에 승리를 해야 된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대선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위기 극복을 해왔던 내가 그 적임자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 단일화가 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래서 둘이가 다시 나간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워낙 센데 네. 거기를 이겨볼 수 있겠느냐. 네. 단일화를 꼭 해야 되고 그 단일화 시점은 후보 등록한 11일까지 해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줄다리기가 의미가 없고 국민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니 나는 그러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당신 만이라도 단일화를 해갖고 혼자 나가서 그러면은 하든지 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협상에 뭘 준비를 해갖고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협상자에 나와갖고 내용도 펼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식의 그 회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소망스럽지 못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을 위해서 3억 원이라는 공탁금을 썼는데 한덕수 후보는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지금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실수한 것 같지만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경선하는 내내 김덕수 그랬습니다. 네, 김문수 네. 한덕수를 합해갖고 단일화를 하겠다. 우리는 만약에 자기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은 즉각입니다. 즉각 한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내내 했습니다. 네. 본인들이 단일화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무임승차라는 얘기를 단일화하자고 내내 했고 그거 표 얻어가지고 그렇게 단일화에 찬성하고 하는 저 당원들이 표를 얻어가지고 후보가 되고 나서는 지금 와갖고 지금 5일째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그 단일화에 대해서 진전을 하고 안도 하나 내놓지도 않고 있으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단일화하겠다라고 했던 대국민 약속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 대통령 후보 나갈 사람이 단일화에 대한 약속도 안 지킨다고 한다면 대선 공약 내놓고 뭘 가지고 약속을 지킬 건데요. 누가 그 공약을 믿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일화 약속도 안 지키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단일화를 하자고 내내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무임승차라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입니다.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 위기는 국제적인 통상 위기입니다. 네. 한덕수 후보는 잘 알다시피 주미 대사를 지냈고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OECD 대사를 지내면서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IMF 극복하는데 가장 실무적이고 가장 설계자적인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다 겪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그런 위기가 닥쳤다고 한다면 이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나보다 더 이렇게 통상 말하자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경제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밀어주겠다. 후보를 밀어주든 대통령을 밀어주든 네. 밀어주겠다. 그럼 그걸 갖고 토론을 하자. 누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알고 있고 해결책을 하는데 토론을 하자. 토론도 안 하고 네. 또 단일화를 위한 말하자면은 여론조사도 안 하고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 대변인 아니 될 수 있는 사람이 네. 되고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서야 되고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14일 토론을 하고 15일, 16일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단일화 방식에 아니,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14일, 15일 하자 그러는데 왜 오늘 못합니까? 네. 지금 선거가 석 달이 남았습니까? 넉 달이 남았습니까? 100일이 남았습니까? 한 달도 안 남은 선거고 상대 후보는 이미 결정됐고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뛰고 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가 앞서고 있고 뭐가 그렇게 여유 넘쳐가지고 14, 15일 날 할 수 있는 단일화를 오늘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양쪽 내일 모레 의견이 후보 등록이 네. 코앞에 닥쳐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양쪽 의회 하나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지 않습니다. 단일화를 즉각한다 그랬고 그 즉각이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네. 그럼 그대로 단일화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단일화 약속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당원들한테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즉각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 그랬지. 네. 그쪽에서 뭘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근데 질문을 왜 14, 15일입니까? 그럼 시일을 두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갑작스럽게 던진 얘기입니다. 네. 아니 후보 등록이 11일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거 얼마나 많이 치러봤습니까? 11일 지나면 그 다음날 전체가 프랜카드가 붙은데 우리 프랜카드로 못 붙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선거를 하자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여유 있고 잘 나가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선거입니다. 네. 이기려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고 나라를 같이 구하고 경제를 같이 살리자고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거든요. 뭉치는 게 단일화입니다. 그 단일화를 후보 등록 전에 해가지고 하자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걸 한없이 뒤로 늦추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단일화 안 하겠다. 단일화 못 하겠다.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할 일을 왜 지금 못 합니까? 그 대변인께서는 김문수 후보의 다른 속내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다른 속내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즉각 하겠다고 하는 단일화를 즉각이 아니라 한참 5일이나 지났는데도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속내는 뭘까요? 그러면 추측하시는.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다 봤을 때에는 지금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속내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 그럼 오후 4시에 추가 회동은 하는 4시 건가요? 반에 만나게 됩니다. 4시 30분에 오늘 만나는 4시에 만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가 지금 대구 경북에 내려가 있다가 일정을 다 취소를 하고 올라오는데 또 4시 반에 만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은 뭐 4시에 만나든 4시 반에 만나든 아니 새벽 2시에 만나든 새벽 6시에 만나든 만나자고 하면은 가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네. 일정도 취소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핵심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정말로 후보직 사퇴하시나요? 지금 후보직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단일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네. 완전히 배수진을 치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라는 사람은 말을 해놓고 했다가 뒤바뀌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꾸는 그런 지금 민주당 후보라든가 우리 김문수 후보라든가 이런 식의 그 삶을 살아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킬 겁니다. 그러나 그만둔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네. 그 안에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네. 무슨 그만둔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단일화한다 그러놓고 줄다리기 한다고 11일 지나서 또 13일 지나서 14일 지나서 그래가지고 선거 6월 3일인데 6월 2일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이게 국민한테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도리냐는 거죠. 이런 줄다리기를 한다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 거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단일화도 못한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잡아갖고 얼마나 또 국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그건 둘이 혼자 나가도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들뚱말뚱 하는데 둘이 나가갖고 어쩌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지. 그 그래서 단일화가 오히려 후보 단일화 성사가 안 되고 11일이 만약의 경우 그때까지 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피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그럼 혼자 나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나가 사는 수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럼 당분간 지역 방문 일정은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겠죠? 지금 오늘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를 그런데 갔군요. 지금 워낙 숨이 막힙니다. 네. 그 단일화부터 진행이 돼야겠지만 후보가 된다면 그 한덕수 후보는 전북 지역에 대한 어떤 공약을 구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랑 같이 지난번에 취임 첫날 네. 그 바쁜 와중에 5.18을 거기를 가는데 버스로 5시간 가고 버스로 5시간 올라오고 밤에 자정 넘어서 10시간을 거쳐서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성의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서 방해하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5.18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많이 해도 광주 사람들 같이 호남 사람들 같이 아픔을 겪었겠느냐. 나도 그 아픔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버스 안에 물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전라북도에 내가 일부러 전라북도를 물었습니다. 네. 그 새만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는데 새만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지금까지 투자가 투자 유치가 한 1조 5천억 되다가 거의 6조까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10조입니다. 라고 저한테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새만금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총리님 89년부터 시작한 걸 지금까지도 공사 중입니다. 역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어도 그 손끝들이 하나 제대로 못 돼가지고 이때까지 공사 중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새만금은 완전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을 포함한 호남 사람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거기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외국에서도 공장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팔자 고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제가 했을 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새만금 하나는 굉장히 많이 진척을 시키리라고 봅니다. 그 단일화 논의에 모든 의제가 묻혀서 연결된 김에 제가 좀 여쭤봤고요. 그 대변인으로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대표를 발탁한 이유도 있을 텐데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본인도 호남 출신이고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석 대변인을 21년 전에 2004년도에 했습니다. 네. 청와대 홍보 수석을 12년 전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상공부 장관,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 장관을 지내고 김대중 정권 하에서 저렇게 IMF와 그밖에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극복해내고 노무현 정권 때도 국무총리를 할 정도로 진보 보수 정권에서 다 국무총리를 2번씩이나 지내고 여러 개 국무조정실
국무실장까지 장관급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맡겨봤자 절대 정치 개혁을 못 하는데 이렇게 아웃사이더 비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 한번 나와서 순전히 실력으로 5개 정부에서 발탁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고향이 호남인 이런 사람이 한번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변인을 자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하고 호흡을 맞추게 됐고 지금은 정말 아주 거의 숨소리까지 서로 호흡을 맞출 정도로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한덕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 단일화가 되건 결정이 된다면 전북 도민들에게 최소한 출신 지역에 대한 그간의 이제 언행이 좀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전주 출신을 감췄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 소명을 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아나운서님은 어디 명찰에다 호남 사람 쓰고 다닙니까? 이마에다가 호남 사람이라고 붙이고 다닙니까? 아니 도대체 살아가면서 내가 호남 사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고 댕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시비를 걸 걸 갖고 시비를 걸어야지. 자기 외갓집도 전라북도고 자기 본갓집도 전라북도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처갓집도 또 거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뿌리가 다 있는데 네. 세상에 시비를 그렇게 걸 게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 양반이 본이고 뿌리고 모든 게 다 그쪽인데 그걸 가지고 외고 안 댕겼다고 내가 호남 사람이다 내가 호남 사람 안 오고 댕겼다고 그걸 시비를 합니까? 네. 아니 조상 묘가 그쪽에 있고 조상들이 다 그쪽에 사는데 진짜 전라북도 사람들이 전라북도 인재들한테 이렇게 대접합니까? 아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시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나라도 지역 사업의 지역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건 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못 합니까? 저희 전북 지역에서는 그렇게 민주당을 싹쓸이로 그렇게 38년을 뽑아놓고 그렇게 현안금 하나도 해결 못하는 그런 데서 아니 도대체 분명하게 호남 사람이고 초등학교를 거기서 나왔고 가정 사정에 의해서 서울에서 컸다고 한다 그런다면 아니 본가, 처가, 외가가 다 전라북도인데 뭐가 도대체 뭘 갖고 그걸 갖고 시비를 건다는 겁니까? 얼마나 물어볼 게 없고 얼마나 쫄았으면 그런 정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리를 삼습니까? 그밖에 다른 정책 갖고 한번 물어보라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린 이유는 그 전주 출신임을 감췄다라는 기자회견이 저희 지역에서 열려서 드린 질문이에요. 참나. 아니 감출 걸 감춰야지. 외갓집을 어떻게 감추고 친갓집을 어떻게 감추고 조상들이 그쪽에서 살았네. 어떻게 그걸 감춥니까? 네, 그걸 네. 옷에다 덩어리다 쓰고 다닙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일단 단일화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대변인님. 그럼요. 단일화 네. 꼭 돼야 되고요. 네. 나는 진짜 이런 사람 내가 40년 정치했어.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들을 봤지만 김대중 대통령님까지 큰 정치를 받고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이념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진짜 실력을 갖고 5개 정권 진보 보수 정권이 다 발탁할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 한 번만 좀 나라를 좀 바로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의 이정현 대변인이었습니다.